서울의 한강변에 자리 잡은 고층 빌딩의 결혼식장.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강물이 햇빛에 춤추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김민재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약혼자인 이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완벽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온화한 목소리. 민재는 그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2년 전,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비뚤어진 자전거를 고치다 마주친 준혁의 미소는 그의 세상을 뒤바꿨다. 그 순간, 민재는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그 사랑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야. 괜찮아. 준혁이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하객들이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오늘 그는 준혁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유효할까? 민재는 28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내면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색을 입었다. 준혁은 30세. 성공한 IT 스타트업의 개발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언제나 민재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반대되는 성격 덕분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적어도 민재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재는 우연히 준혁의 노트북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QR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 안에는 민재의 아버지, 김도영과 준혁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비밀스러운 거래, 숨겨진 계약,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 준혁이 민재와의 관계를 시작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증거. 민재의 아버지, 도연은 55세의 기업가였다. 그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민재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을 때 도연은 그를 냉정하게 외면했다. 너 같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하지만 준혁이 나타난 후 도연은 갑자기 민재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 변화가 준혁의 따뜻한 설득 덕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QR코드. 민재는 결혼식장에서 그 파일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는 하객들 앞에서 QR코드를 띄우고 모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 안에는 준혁과 도연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동시에 준혁을 향한 사랑이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준혁아,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한테 숨긴 게 있지? 준혁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야?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민재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결혼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그들을 축하하는 가운데 민재는 무대 중앙의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QR코드가 띄워질 순간 모든 것이 변할 터였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는 준혁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결혼식장의 음악이 점점 커져갔다. 민재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객들이 조용해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민재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의 손이 떨리며 리모컨을 눌렀다. 거대한 QR코드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하객들이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하객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하나둘씩 QR코드를 스캔하며 밝아졌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그의 시선은 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이게 뭐야?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스크린에 떠 있는 QR코드로 향해 있었다. 스크린이 깜빡이며 문서가 하나씩 떠올랐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갔다.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계약서의 스크린샷. 그 안에는 민재의 아버지, 김도영과 준혁이 주고받은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재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와 계약을 성사시켜. 그럼 너희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도연의 메시지가 스크린에 크게 떠올랐다. 하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게 뭐야? 한 하객이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민재를 향해 다급히 다가왔다. 민재야. 제발.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 지금.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하지만 이게 사랑이야. 나를 이용한 거야.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재의 아버지.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재. 이게 무슨 짓이냐? 도연이 소리쳤다. 민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게 됐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제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 약혼자를 매수해서 저를 조종하려 했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져갔다. 민재는 다시 준혁을 바라보았다. 너도 나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난 너를 정말 사랑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다. 결혼식장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몇몇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 시작했다. 민재의 어머니 박소영, 52세. 한국인. 따뜻하고 조용한 성격의 가정주부. 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재의 성정체성을 알았을 때부터 그를 지지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조차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민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준혁을 지나치며 한마디를 던졌다. 너한테 속은 내 잘못이야. 하지만 준혁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민재야. 제발. 나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재는 멈춰 섰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준혁을 향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뭐를 말하고 싶어? 민재가 차갑게 물었다. 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처음엔 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너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민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메시지들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렀다. 그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결혼식장을 나섰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다. 밖으로 나온 민재는 한강변에 멈춰 섰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강물에 던질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결혼식장 안에서는 도연이 준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걸 망쳤어.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가 떠난 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민재는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사랑, 배신, 그리고 가족.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그와 달리 요동쳤다. 그는 강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가슴은 여전히 준혁의 마지막 말로 뜨거웠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민재는 전화기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친구 최윤서,
27세. 한국인 여성. 밝고 직설적인 성격의 사진작가, 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난리 났다고 들었어. 민재는 답장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윤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 소영이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어디야?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해. 민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민재야. 제발.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소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곧 갈게요. 그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집은 민재에게 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은 그의 어린 시절이 담긴 곳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 치는 곳이기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괜찮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분노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앉아라. 민재.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오늘 한 짓은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민재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도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난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가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 난 겁이 났다. 우리 가문,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래서 준혁을 이용하려 했지. 그게 잘못이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가 저를 이용한 것도, 준혁이 저를 속인 것도 다 용서할 수 없어요. 소영이 끼어들었다. 민재야. 준혁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 내가 떠난 후 그가 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믿어요? 그 순간 문벨이 울렸다. 소영이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민재야. 제발. 나 말 좀 들어줘.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할 말 없어. 그는 준혁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준혁은 그의 뒤를 쫓았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 없인 나도 의미가 없어. 민재는 멈춰 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알아. 그리고 그걸 평생 속죄할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민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준혁을 두고 다시 한강변으로 향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민재는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USB를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그의 손에 닿을 때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QR코드가 스크린에 떠오르고 하객들의 충격에 찬 얼굴 그리고 준혁의 창백한 표정. 민재는 그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윤서였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어디야? 너 괜찮아? 윤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지 않아.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든 게 엉망이야. 윤서야. 지금 나한테 와.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윤서의 단호한 목소리는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곧 갈게. 윤서의 스튜디오는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따뜻한 조명 아래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윤서가 민재를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 민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혁과 아버지의 비밀, QR코드로 폭로한 순간, 그리고 그의 가슴을 찢는 배신감. 윤서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재야.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이제 어쩔 건지 생각해봐야 해. 모르겠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를 아직 사랑해. 하지만 그를 믿을 수가 없어. 윤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복잡해. 하지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 복수. 아니면 화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윤서의 스튜디오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홍대의 번잡한 거리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대조되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카페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그가 준혁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2년 전.
그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자신의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장담했고, 민재는 조용히 그의 열정을 사랑했다. 그때의 준혁은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마저 거짓으로 느껴졌다. 민재가 카페 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준혁이었다. 민재야.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 준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왜 따라왔어? 민재는 차갑게 물었다.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준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제안을 받은 건 처음뿐이야. 너를 만난 후, 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됐어. 민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이 끊임없이 솟아났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겁났어. 너를 잃을까봐.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넌 이미 날 잃었어. 준혁아.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준혁이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내가 증명할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여줄게. 준혁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준혁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사랑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일은 그를 잠시나마 현실로 끌어당겼지만 준혁과 아버지의 얼굴은 매 순간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버지 도연을 마주쳤다. 도연은 민재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재. 잠깐 얘기할 수 있겠나?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넌 내 아들이야. 민재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이 없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결혼식장에서 내가 한 행동. 그게 나한테 큰 충격이었어.
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준혁이를 이용하려 했던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지하고 싶다.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카페를 나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준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야, 내일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처음 만난 곳에서.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달았어라고 답장했다. 다음 날, 한강공원은 따뜻한 가을 햇살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들이 처음 만난 벤치에 앉아 준혁을 기다렸다. 준혁이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민재가 물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상자를 건넸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민재가 페이지를 넘기자 그 안에는 준혁이 쓴 편지들이 가득했다. 민재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은 그들이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야. 이걸 읽고 나를 믿어줘.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준혁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걸 언제 쓴 거야? 민재가 물었다. 결혼식 이후로 매일 밤. 준혁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너한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 민재는 노트를 덮고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사랑도 함께였다. 준혁아,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기다릴게. 너만 괜찮다면. 평생이라도.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다시 읽었다. 그는 준혁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자신을, 그리고 사랑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고 윤서와 자주 만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준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애매했다. 그들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민재는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연의 기업이 주요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이루며 주가가 폭락했다는 기사였다. 민재는 망설이다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민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민재야.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연은 놀란 듯했다. 너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 통화는 민재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족이었다. 한편 준혁은 민재에게 계속 작은 선물을 보냈다. 손으로 쓴 편지, 민재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장소의 사진. 민재는 그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준혁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윤서가 민재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초대했다. 민재야. 내 사진 전시회에 내 디자인 좀 도와줄래? 주제는 진실과 용서야.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볼게.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디자인에 담았다. 그는 결혼식장에서의 QR코드 사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배신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전시회 당일, 민재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다. 준혁이었다. 그는 민재의 포스터를 보고 있었다. 이거 우리 이야기지?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느낀 걸 담았어. 준혁은 포스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알았어.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혁아. 나도 아직 아파. 하지만 너 없이 사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 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민재는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가벼워졌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사랑은 그를 이끌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재와 준혁은 점차 가까워졌다. 그들은 매주 한강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준혁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은 차가운 공기로 뒤덮였다. 민재와 준혁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관계를 회복해갔다. 그들은 매주 한강공원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준혁의 노력을 보며 그의 진심을 점점 더 믿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결혼식장의 그 순간이 그의 꿈에 나타나며 그를 흔들었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도연을 찾아갔다. 도연은 사무실에서 지친 모습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민재가 물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무너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적어도 깨끗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다. 도연은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사업가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았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던 거. 진심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버지. 그날. 민재는 준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준혁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너도 그걸 느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아직 어색해. 준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우리도 어색했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함께잖아. 민재는 미소 지었다. 준혁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며칠 후 민재는 윤서의 전시회에서 만난 큐레이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의 포스터 디자인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 민재는 그 기회를 잡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준혁은 민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응원하며 함께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디자인과 코드를 논의하며 웃었다. 민재는 그 순간이 그들의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깊어지며 민재와 준혁은 다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우린 서로를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해. 민재가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서울의 겨울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년이 흘렀다. 민재와 준혁은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이번엔 그들의 손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코코아가 들려 있었다. 겨울의 한강은 차갑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빴다. 그의 디자인은 한국의 리빅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준혁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원하며 자신의 스타트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했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도연은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 소영을 집으로 초대해 조용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식사 자리에서 도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다 하시네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제대로 보고 싶었어.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번엔 진짜로. 준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난 언제나 준비됐어. 몇 달 후. 그들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엔 화려한 QR코드도.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없었다. 단지 그들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함께했다. 윤서는 사진을 찍으며 눈물을 훔쳤고, 소영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았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축복했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두렵지 않아. 준혁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아름다울 거야. 그들의 결혼식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재는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감싸며 빛났다. 민재와 준혁은 손을 잡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고, 이제는 더 강해졌다.